자, 다음은 재보선과 관련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역시 뭐 한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안철수, 금태섭 진통 끝에 18일 첫 TV 토론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원래는 어제 했어야 됐죠. 근데 뭐가 합의가 안 됐어요. 뭐 내막은 뭐 100%다 알려지진 않았습니다만 뭔가 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일자 뭐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한마디 했어요. 뭐 팀플레이인데 왜 이럽니까? 뭐 이런 반응을 보였죠. 여기 보시면 지금 그동안 어떤 지점에서 합의가 안 되는지 좀 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밑줄입니다. 그동안 안 대표 측은 사회자 질문과 주도권 토론 형식을 강조해온 반면 금태섭 전 의원 측은 형식 제한 없는 자유 토론을 주장해왔다. 이 방식에 약간 뭔가 차이가 있었군요. 그리고요, 또 알려지기로는 이 후보 단일화 토론은 그러니까 이 한 번만 할 수 있다? 뭐 아니다. 이 부분 가지고도 약간 의견이 달랐어요. 그리고 선관위가 결국은 어제 좀 설명을 했는데 과거에 후보 토론 경선은 한 번 했는데 그거를 설명한 거는 그때 당시 그랬다라고 알려진 거지 지금 꼭 적용되는 건 아니다. 또 이런 설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 번 이상 할 수 있다가 된 거죠. 또 그 부분은 좀 해소가 됐습니다만 그것도 며칠간 굉장히 좀 옥신각신했습니다. 그 부분을 놓고도요. 과연 한 번만 할 수 있는 건지 아닌지 뭐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김종인, 안철수 겨냥 혼자 살겠다고 고집하면 공멸한다. 야권 후보 단일화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적을 했죠. 그래서 뭐 이런 발언들이 어제 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팀플레이인데 혼자 살면 하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자, 그럼요. 이 토론, 특히 경선 토론, 뭐 선거와 관련된 토론과 관련해서 정치권 인물들이 각각 한 예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가 보기에 뭐 지금 두 사람의 토론 자체가 지금 성립이 오늘 안 되는 모양인데 내가 보기에 그 원인을 따져보면은 정치인이 소위 국민이 물어보는 사안에 대해서 자유자재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져야만이 뭐 정치인으로서의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이 서로가 합의가 안 돼가지고서 지금 이 토론회가 무산이 되지 않나 이렇게 봐요. 한쪽에서는 자유롭게 토론하자 그러고 한쪽에서는 고정된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하자.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이 토론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선거 돌입하면 본선 가가지고 정책 아니면 TV 토론 이런 거에서 이제 약점을 많이 드러내셨기 때문에 이게 제가 아까 말했던 안철수 대표 용두 3위형 이제 선거 출마인데 이제 본격적으로 사실은 토론은 연습하는 것보다 시민들과의 소통과 공감이 된 상황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난 총선 이후에 시민들과의 소통과 공감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졌고 시민들께서 안철수 대표의 그 발언과 메시지를 듣고 아주 속 시원하다라는 그런 반응들을 많이 보이시면서 소통과 공감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토론에서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장희찬 평론가. 안철수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 간의 이 TV 토론 놓고 사실은 좀 늦었어요. 연기가 된 거죠. 물론 이루어질 겁니다. 이제 날짜 잡혔는데 옥신각신한 모습을 보고 정치권 일각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오더군요. 안철수 대표의 토론 울렁증 이게 기억이 난다. 혹시 이런 게 배경에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뭐 질문이에요. 이런 목소리가 좀 나왔는데 장희찬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지난 대선에 출마했을 때 안철수 대표가 당시 지지율이 꽤 높아지다가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결정적인 이제 실수들을 하면서 지지율에서 많은 손해를 봤다는 평가가 정치권 전반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에 토론회가 원래 2월 15일 예정이었는데 이게 무산되고 연기된 이유도 금태섭 후보 측에서는 최대한 사전에 질문이나 주제가 정해지지 않은 자유 토론의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하자. 자유 토론. 그야말로 이제 난상 토론이 되는 것이죠. 그때는
토론 실력이 진정한 토론 실력이 좀 나오는 상황이 되겠네요. 자유 토론이면. 네, 반면 안철수 대표 측에서는 주제나 질문이 좀 준비된 토론을 해야 충분히 후보의 어떤 정책이나 공약을 그 유권자들에게 잘 설명할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약간의 좀 또 다툼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결과적으로 80분의 토론이 재편성되었는데 예. 40분은 주제가 있는 토론이고요. 나머지 40분은 주제가 없는 토론으로 시간이 배분이 되면서 각각의 절충을 한 거네요. 네, 절충안을 찾았고 충분히 이만한 80분의 시간이면 국민들에게 또 서울 시민들에게 안철수 대표의 토론 실력을 검증할 수 있는 무대는 지금 마련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우선적으로는 안 대표가 지지율상으로 보면 사실 금태섭 후보보다는 많이 앞서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론을 피하는 모습을 보여준 게 이 시민들에게 역시 안철수는 토론에 약하구나라는 선입견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악재였던 것 같아요. 이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오는 18일로 예정된 토론에서 안철수 대표가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반드시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요. 예. 제가 개인적으로 이 노무현 재단의 유시민 이사장과 토론을 한번 해본 경험이 있는데 예. 뭐 진보 진영의 대표적인 달변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토론을 할 때 있어서 시민들이 판단하는 주요한 기준이 당시에 제가 느끼기로는 말을 굉장히 화려하게 하거나 뭔가 이 달변으로 상대를 제압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조금 말이 더디더라도 진정성 있게 자신의 메시지를 일관되게 펼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더 이상 말을 잘한다고 해서 점수를 많이 주는 그런 평가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안철수 대표가 본인의 어떤 토론 실력이나 순발력에 다소 자신이 없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메시지를 일관적으로 펼치기만 한다면 예. 지금 많은 관심이 집중된 만큼 훨씬 더 반전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예. 만에 하나 지난 대선 토론회처럼 조금 약한 모습 그리고 주제와 상관없이 어떤 본인의 어떤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좀 동떨어진 말 예. 뭐 예를 들면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뭐 이런 말 등을 또 좀 뜬금없이 꺼내게 된다면 관심이 많이 모아진 만큼 지지율도 빨리 빠질 수 있겠죠. 그야말로 이번 18일 토론회가 안철수 대표의 어떤 이번 서울시장 선거 승패를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혜찬 평론가께서 보시기에는 안철수 대표가 약간 이런 TV 토론에 좀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셨네요, 그러면. 네, 그런 이미지가 생긴 게 일단은 마이너스인데 이게 토론이 이제 옥신각신한 모습이 보였다는 자체가. 그 대신 사실 평범하게 15일에 진행됐으면요. 예. 지금처럼 많은 관심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긴 하겠네. 오히려 한 번 연기가 되면서 관심이 집중되었기 때문에 이게 더 큰 위기이자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약간 흥행을 일으키는 효과는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지금 장희찬 평론가 말씀하시는 중에 2017년 대선 당시 대선 토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영상이요. 좀 몇 년 지났지만 다시 한번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제가 MB의 아바타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간에 그런 말도 있죠. 지금 문 후보님 생각을 묻습니다.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저는 지금 방금 말한 안철수 후보가 말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 입으로 올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자꾸 떠도는 이야기를 가지고 질문을 하니까 제가 달리 답할 방법이 없습니다. 안철수 후보님, 아니면 아니라고 본인이 해명하십시오. 저 문재인 걸거들 하지 마시고 국민들 바라보고 정치하시죠. 지금 그러면 MB 아바타가 아니라고 확인해 주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자, 오랜만에 다시 봤습니다. 굉장히 회자가 됐던 영상이에요. 시경민 전 의원님. 네. 사실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저 때 당시 저 모습이 트라우마가 됐을까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걸 기점으로 해서 저게 사실 2017년 그 당시에 첫 번째 토론이었거든요. 저는 그 당시에 문재인 후보의 이 TV 토론 준비팀에 책임자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저 질문은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런 질문이 나올지는. 저런 질문이 나올 거라는 생각을 꿈에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 후보도 처음에는 약간 좀 머뭇거렸어요.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어요. 당시 문재인 후보도 예상치 못한 어떤 얘기가 나오니까. 저걸 준비할 때 저걸 이제 주도권 토론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주도권 토론에서 무슨 예상 질문지를 가지고 이제 준비를 저희들이 하잖아요. 설마 저걸 나오리라고는 우리 팀에서 아무도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아무도 사실은 못 알아들을 정도로 굉장히 당혹스러운 대목이었고요. 저 화면 뒤에 있었던 자기 정책 설명을 하는 코너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안 후보가 실점을 했습니다. 거의 그 당시에 혼자 서서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였는데 예. 왜 저렇게 할까? 거의 초등, 중등 수준의 프레젠테이션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깜짝 놀랐고 저 직후에 지지율이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당시에 이제 경쟁자 측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냉철하게 좀 분석을 하셨겠네요. 저걸 스튜디오에서 모니터와 함께 보면서 이거 끝났구나. 우리한테는 득점이고 안 후보에게는 엄청난 실점이었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18일 토론이 임박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저런 걸 우리가 이제 보컬 트레이너라고 그러는데 과외 선생이죠. 예. 과외 선생을 열심히 받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18일에 그래서 저도 좀 주목이 됩니다. 2017년 저게 이제 3, 4월에 있었던 토론인데 지금으로부터 만 4년, 만 4년 동안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그 보컬 트레이너로부터 혹독한 훈련을 받아서 업그레이드가 됐는지 저도 좀 보고 싶고요. 지금 주도권 토론 말고 자유 토론이라는 코너가 생겼거든요. 예. 주도권 토론과 자유 토론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 두 코너를 통해서 아마 안금 사이에 진면목을 상당히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8일로 예정된 토론회는요. 안철수 대표, 금태섭 전 의원 간의 주고받는 토론도 관심사지만 과거의 안철수와 지금의 안철수가 어떤 변화가 있는가 이 부분도 많은 분들이 지켜보실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18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와 관련된 기사가 요새 좀 꽤 많이 있는데요. 다음 화면을 좀 준비했습니다. 갑자기 눈썹 문신 얘기가 화면에 나왔습니다. 지금 전후입니다. 전후. 여기 보시면 눈썹을 좀 자세히 봐주시면요. 후에 확실히 좀 짙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모습이 또 기사로도 소개가 되고 뭐 정치권에서 회자가 됩니다. 정치인들이 눈썹 문신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근데 안철수 대표 역시 뭐 이런 걸 했다. 이렇게 좀 알려지고 확인이 됩니다. 사진으로요.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장유 변호사 설명 듣기 전에 관련된 영상이 하나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거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철수 대표께서 뭐 눈썹 진하게 예. 예. 하시면서 이미지 변신 꽤 하셨는데 왜 하시는 건지. 네. 시민들께 안철수와 관련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모습으로 시민들께 다가가야 되는지 늘 중요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자, 장유 변호사. 이 두 개의 사진, 전후 사진입니다. 이제 비교가 되는데요. 보시기에 어떤 눈썹이 확실히 좀 달라 보여요. 어떤 강한 이미지, 강렬한 이미지가 느껴지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확실히 미용 측면에선 성공을 한 것 같은데요. 실제로 뭐 포털 사이트에 안철수라는 정치인의 이름을 검색하면 연관 검색어로 이 문신한 거의 직후부터 눈썹 문신이란 연관 검색어가 따로 안철수 이름을 검색하면 눈썹 문신 이렇게 뜹니까? 예. 그런 만큼 이제 많은 유권자들이 좀 관심을 갖는 사안이었던 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 보이는데 정치인이 이미지로만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말과 행동으로 판단을 받는 거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이미지까지 좋으면 더 그 정점을 찍는 것일 텐데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에 말과 행동으로 유권자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지 단순히 이제 눈썹 문신 뭐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지만 인상이 훨씬 이제 더 카리스마 있어 보인다, 또 뭐 지도자에 가까운 인상으로 뭐 다가갔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보이고 있는 정치적인 행보가 거기에 이제 걸맞는지는 조금 의문이 표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기재 전 행정관. 정치인에게 이런 눈썹 같은 이런 외모,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 정치인은 연예인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연예인이요? 예. 그리고 이제 대중의 인기를 받고 살아간다는 측면에서는 비슷하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연예인들도 뭐 여러 가지 외형을 이제 가꾸긴 하는데 결국 이제 연예인들도 가만 보면은 정말 끝까지 오래가는 분들은 개성이 강한 분들이거든요. 개성? 외모보다도 그냥 외모도 갖추고 개성도 강하면 금상첨화인데 결국 이제 그 정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제 아무리 그 처음에 외모가 좋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가슴 속에 남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본인만의 개성을 실제로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하거든요. 그 개성은 지금 내용 측면의 개성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이미지라고 보일 수 있는데 예. 예를 들어서 안철수 대표의 이미지는 사실은 어떤 강한 카리스마적 이미지는 아니거든요. 예. 그거를 뭐 보완하는 차원에서 뭐 문신을 할 수 있겠지만 예. 그거보다는 국민들이 원하는 안철수에 대한 이미지, 그건 뭐냐면 도덕성 있고 참신하고 깨끗한 그런 이미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자신만의 이미지로 승부하면 된다. 아까 말과 관련해서도 이야기 나왔지만 예. 거기에 대해서도 말 잘하는 사람을 뽑을 거냐, 일 잘하는 사람을 뽑을 거냐. 원래 말이 좀 어눌한 정치인들이 또 표현한 것이기도 하거든요. 뭐 우리가 다 알다시피 링컨 대통령도 처음에 정치 입문할 때는 말을 더듬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철수 대표가 너무 TV 토론에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혹은 참모진이 써주는 어떤 워딩을 가지고 승부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예. 자기 자신의 내면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드러내는 방향으로 예. 승부를 하면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이기재 전 행정관께서 본인의 내면의 모습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승부를 하면 좋을 것이다 얘기했는데 참 그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게 잘 만만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많은 정치인들이 고민도 하고 이렇게 약간의 외모의 변화도 주고 그러는 건데 아무튼 이런 모습도 언론에서 좀 다뤄지고 있습니다.